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를 복원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간단하게 총평을 하면 산업기사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중하에서 저는 이제 중에서 하 정도, 그래서 중 정도에서 하에 중을 갖다 상중하에서 중을 또 이제 다시 상중하 나누면 그 중에서 하 정도 되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합격자가 좀 나올 만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새로 나온 문제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단지 이건 있어요. 왜 하냐면 제가 이런 노파심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20년 간연도를 이제 풀면서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기사 문제도 좀 봤으면 좋겠다. 쉬운 거. 제가 또 말씀을 늘 드렸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뭐냐면 기사에서 나왔던 간연도 쉬운 게 산업기사 나왔어요.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나왔던 문제 쉬운 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예요. 단순한 건데 산업기사는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딱 나온 거죠. 간연도에 없는 거예요. 산업기사 간연도에. 그래서 제가 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사하고 산업기사는 같이 봐야 된다. 단지 이제 산업기사를 보신 분들은 기사의 쉬운 문제를 좀 같이 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과 같이 3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기사를 같이 쉬운 문제 보신 분들은 요 기사에서 나왔네 풀어봤으니까 금방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깝깝하죠. 처음 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산업기사만 봤기 때문에 선생님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기사까지 손을 못 대요 라고 하는데 결국 실기는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방에 합격이 되고 빨리 마무리 지려면 기사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2회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 또는 3회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산업기사 보신 분들은 기사도 같이 보되 쉬운 거 위주로 봐라. 어려운 거 버리고. 그래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20년 거를 충분히 20년 간연도만 충분히 보시게 되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쉽죠.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요번 거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많이 왔던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다 보려니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요 내용이 만약에 필요 없으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 문제 풀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합격을 하시게 되면 뭘 봐야 되냐면 전력, 설비, 그죠? 판단기력, 우리 KC, 그거를 다시 한번 쭉 필겠던 거를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한 이틀씩 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기 쪽에서는 어디? 변압기 쪽, 유도기 이런 거 거의 안 나오니까 변압기 쪽을 좀 보시면 되고, 유도기에서는 이제 Y델타 기동법, 거기 좀 기동법을 좀 보시면 되고, 변압기 쪽을 좀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효율 같은 문제. 자, 그래서 거기를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물론 회로자기하고는 패스하고요. 그래서 그걸 다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요점 정리로 넘어와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기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넘으면 좋은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초보자들이 이제 바로 간연도 넘어오면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인 내용을 충분히 좀 기초적인 실기를 듣고 사실 간연도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질의를 하는 걸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바로 간연도 들어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내용을 좀 그 기본 내용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기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책만사면 지금 우리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기본 내용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천 대산에서 구매를 해서 이제 온라인 비용을 해서 구매를 하셔 듣든 아니면 어떻게 듣든 든 다음에 간연도 넘어와야 된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간연 넘어오더라도 전력과 설비는 꼭 보시게 되고 기기에서 변압기 쪽하고 유도기 쪽 일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요점 정리 보고 문제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왔으면 뭐냐면 별 하나는 가감하게 버리고 별 2개 이상을 보되 별 할 때도 별 볼 때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이제 별을 원래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혼동이 와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기를 한 게 이제 책에다 표기한 별이 더 정확한 겁니다. 제 구두상을 별 얘기한 것보다, 왜냐면, 별 매길 때, 책에다 별을 매길 때는 어차피 전체 과정을 다 보고 또 보고 별 매긴 거라 아마 구두상 얘기한 것보다, 별 표시한 책의 내용을 더 기재를 하시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요도를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런 거는 간연대에서 제법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별 4개 드렸는데, 500짜리 단상 변압기가 있다. 근데 여기 세대를 사용하고, 그죠? 세대라 그랬어요? 세대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라 그랬어요. 어떤 간에, 델타면 세대인데, 만약에 한 대를 추가하면, 그쵸? V 결선 몇 개 할 수 있는 거죠? 투뱅크 할 수 있는 거죠? 투뱅크 가능하니까,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보세요. KVA에 따라서, 그쵸? V 결선이니까, 루트 3 곱하기 500,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1732.505가 나온다. 물론 2는 여기다 곱해도 되고, 뭐 뒤에도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1732.0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이거,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질의도 되게 많았던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그걸 많이 봤던 사람들은 그래 이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 풀 때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피상전력 구하는 거잖아요. 피상전력 구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이전력 갭으로 풀 거냐 뭐 피상전력을 아니면 두 번째 전압전류계를 풀 거냐 이렇게 이제 질의를 많이 와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 보면 전압계 전류계를 접속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피상전력은 뭐냐면 요 전압전류계 지시값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준은 그거고. 그래서 이제 전압전류계가 돼 있으면은 피상전력은 그쵸? 삼성이니까 루트 3 VI로 하면 된다는 거고 전압전류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전압계 전류계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없다. 없으면 그냥 여기 W1과 W2 즉 P1, P2죠? 이전력ገብ으로 풀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간연도에. 똑같은데 여기에 뭐라고 주냐면 여기에 이렇게 줘요. 회로에 2개 전력계 전압계 접속해서 있다. 그 다음에 전압계 지시 20고 30한다. 다음 이때 뭐라고 되냐 여기 사이에 이 전력계법을 또는 전력계법으로 측정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력계법으로 측정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전압계 전류계 주더라도 전력계법으로 측정한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뭐 해야 돼? 그쵸. 이전력계법으로 피상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딱 적용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전력계법으로 지금 전압계 전류계 줬지만 전력계법으로 측정하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전력은 피상전력은 루트 3 V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1번. 소비전력은 어떻게 했냐? 둘이 더하면 되죠? 유효전력이니까. 그래서 10.01kW가 나오고 피상전력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루트 3 VI라 그랬죠? 그래서 200 곱하기 34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선생님 요 루트 3을 1.732로 할까요? 그냥 루트 3으로 할까요?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여러분들 너무 소수점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소수점 틀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1.73이라 하게 되면 여기가 아마 11.76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요걸 다 썼어. 만약에 우리 시험 문제에 이걸 다 썼는데 만약에 11.77이 안 나오고 저는 이제 이건 루트 3을 했으니까 만약에 왜 11.765가 나왔다. 그래서 답을 11.77로 했다. 지금 78이지만.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들이 그 채점위원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거기 얘기를 해줘요. 채점할 때, 더 들은 얘기입니다. 채점할 때, 소수점 틀릴 때, 특히 루트 3하고 파이 이런 거는 3.14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3.14 해도 맞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다 확인했습니다. 웬만한 거. 그러니까 하나 두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루트 3을 딱 했는데 11.77이 안 나오고
11.77 나왔어. 765가 나왔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돼? 이 사람이 루트 3을 안 하고 1.731을 눌러본단 말이에요. 아, 나왔네? 딱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써 있어. 1.73이라면 답시 얼마 나온다. 루트 3을 하면 답시 얼마 나온다. 그럼 다 맞게 해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파이하고 누수하고 이렇게 표시해서 다 맞게 해줍니다. 치사하게 그거 갖고 안 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역률을 구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11.78에 11.78 비상전력, 유효전 10.02니까 곱하기 해서 84.974, 8.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선생님, 여기에 곱하기 100을 안 했어요. 곱하기 100을 안 하고, 이렇게만 한 다음에, 0.8497 하고, 답은 이렇게 썼는데, 되나요? 맞다니까요? 이런 거 갖고 치사하게 다 틀리지 안 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정석대로 풀어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실기 풀다 보면 긴장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자, 3번. 이거 많이 났던 문제죠. 저항을 측정할 때 계측의 적당한 방법. 절연장계 메가 또는 절연장계 쓰면 되고요. 메가를 영어로 안 쓰면 돼요. 우리 영어로 그냥 메거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우리말로. 검유계 휘스턴 브리죠. 전에 콜라시 브리지. 전류는 이제 후쿠메타 또 후쿠메타. 후쿠온 미터가 맞는 거예요. 근데 후쿠메타 써도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클램프 미터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접장은 접지장계. 접지장은 접지장계 써도 되고, 테스터기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쉬운 거고요. 단연도고. 그 다음에 4번 문항이 PLC 문항이고요. 평상시랑은 조금 독특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PLC 시퀀스라고 하는 레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기본적인 문제였으나 명령어는 똑같이 쓰는데요. 이런 표시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접속점과 여기 교차점을 꼭 구분해라. 평상시 레더 다이어그램에는 접속점 표시를 안 하셔도 됐었으나 이번 문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봤더니 로드 오아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새로운 로드나 노아 여기도 문제가 안 돼요. 결국 이 두 개가 엔드로드로 그룹 간 직렬이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죠. 결국에 레더를 그려주시게 되면 시작을 해야죠. 로드라고 시작을 하나 하고 오아가 돼 있네요. 병렬로 하나 묶겠습니다. 근데 시작이 P001 다음에 오아가 M001이란 얘기예요. 여기에 새로운 게 또 있어요. 로드 낫 시작을 해야죠. 비접점으로 시작을 하고 다만 얘는 명령어가 P002 번지가 P002입니다. 오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아라고 해서 M00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조심하실 건 이 두 개가 이미 엔드로드가 되어 있잖아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엔드이기 때문에 하나의 묶음과 하나의 묶음이 직렬로 되게끔 엔드로드 해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무리로 아웃 이라고 하는 거 할 거고요. 아웃 P017 P017을 여기다가 두셔도 되고요. 바깥쪽에 빠셔도 상관없어요. 주어진 대로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접속점을 표시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셔야만 합니다. 자, 소문제 2번을 보실 건데요. 여기도 로드 그리고 엔드. 그럼 여기 로드 엔드까지가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룹이라면 또 다른 그룹이 생기는 거죠. 로드 낫하고 엔드. 그게 OR 로드 병렬이래요. 해서 노란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라고 하는 P001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엔드라고 하는 게 있네요. M001 여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로드 낫 새로운 시작인데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B002 엔드가 M000 M000 이유는 앞에 노란색 그룹과 빨간색 그룹이 OR 로드이기 때문에 옆으로 붙으면 엔드 로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OR 로드 병렬로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웃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쓸까 이번에는 P017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접속점 표시를 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필히 접속점 표시까지 해주셔야만 이거는 완성이 되는 거죠. 접속점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을 때는 조건에 무조건 따라가셔야 되고 그것 빼고 나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보면은 150짜리가 있고 22,900이다. 380, 220. 요것도 질문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들 220, 380, 380, 220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 이게 정석인가 이게 틀린가? 다 맞는 거예요. 무조건 앞에 상을 주고 뒤에 성간 주고 여기 성간 주고 여기 상 주고 이런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앞에 상이란 기준은 없어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래서 보통 여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80이 성간이고 220이 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퍼센트 R이 3, 퍼센트 X가 4일 때, 퍼센트법을 준 거죠? 그러면 단락절로는 어떻게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전격절로 IN이 되니까, 전격절 몇 배가 되냐라고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죠? 3, 4, 5가 되죠? 5가 되고, 100에 대해서 IN이 되니까 몇 배가 된다? 20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은, 송전선의 전류가 220, 150, 전자 유도 전압. 이거,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전자 유도 전압은, 그쵸? 원래는 J 오메가 ML에, 그쵸?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되죠. 여기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건, 그다음에 또 문제에다가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얘가 얼마라니 15 이것만 쓰면 돼요. 15. 그럼 여기 마이너스 15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15에다가 IB, IC 요게 이제 영상전류 어떻게 구하죠? 3분의 1에다가 우리가 유도전류가 대부분 영상전류니까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되죠. 그럼 요거 하게 되면 합치면 3IO가 되죠. 그래서 원래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3IO가 된다. 그래서 간연도에는 이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3IO로 영상전류 100A 줘서 지금은 이걸 줬으니까 실수, 허수 묶으면 되죠. 그렇죠? 요거 실수, 허수 해서 묶으면 되죠. 그래서 실수대로 묶었더니 20이 나오고 허수는 100이 나오니까 절대값은 이렇게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기 절대값 했더니 1529.705 해서 이제 71볼트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과정에는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 아니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굳이 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쓸 필요 없고 다이렉트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굳이 이거 쓸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20의 제곱에 플러스 100의 제곱 절대값이니까 그죠? 하게 되면 여기 얼마 나오니까 15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상관없습니다. 풀이 과정이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가정만 잘 쓰시면 되고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접지장 구하는 건데 이것도 뭐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주접지가 되고 얘가 보조 접지가 되는 거죠. 그때 주접지의 저항값, 그죠? 그래서 R2는 항상 얘기지만 보조가 몇 개죠? 2개죠? 그러니까 2분의 1 나눈 다음에 자기끼리 연결된 거, 지금 여기니까 연결된 거 얘하고 얘죠? 그래서 자기끼리 연결된 건 무조건 더하고 내 편이니까 요 53은 나랑 연결이 안 됐죠? 요거 빼주면 됩니다. 하게 되면 11ohm이 나온다. 이것도 간연도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선 설비. 뭐 이것도 간연도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부하전류가 40A, 60대 5 CTB가 있고 1.2배 하라. 근데 OCR 탭을 구하라. 탭은 어떻게 구하죠? 탭은 부하전류에다가 CTB의 역수를 구한 다음에 배수를 곱하면 되죠. 1.2. 그래서 부하전류가 얼마? 40A. 그 다음에 CTB 역수니까 60대 5가 되고 1.2가 되니까 4A가 되죠. 탭. 그래서 4A에서 딱 떨어집니다. 여기서 뭐 굳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제에다가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안 써도 되고 4A. 뭐 선정까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4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9번 볼게요. 감리인데요. 감리는 아직까지 간연도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이제 간연도를 낼 게 많으니까 간연도가 아니라 감리 책이 여러분들 30페이지, 300페이지, 300페이지 실제 다 그거 어디서 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가감하게 버려라. 감리 많이 외웠지만 이거 못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감리가 참 골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감리 일지, 지시부, 기록부, 요청서, 협의사항 기록부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이것도 간연대에 나왔던 거죠. 52T. 우리가 뭐 T인데 트리코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트립 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 말대로 오픈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립 시키는 거고 끝난 얘기고 C가 크로즈에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트리코일, 얘가 투입코일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됩니다. 영어 약자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간연도에 많이 나왔던 문제죠. 용량이 100A 부하 전류가 81대 2차 전류 구하시오. 보통 이제 2차 전류 어떻게 구하죠? V분의 P에다가, 그쵸. 방전율, 정적 방전율에다가 축전지 용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얼마죠? 여기 보게 되면은, 전류를 아예 줬네요. 여기 80A, 그죠? 요거, 이렇게, 예, 이렇게 80을 줬고요. 요거 하나만 다르네. 그죠? 보통 이제 그 전류 값을 구하죠. 100V에다가 뭐 3kW 이렇게 줘서 전류 값을 계산해서 직접 줬고요. 자, 방전율이 얘가 얼마죠? 배터리가, 즉, 우리가 보통 연축전지니까 얘가 10이죠? 알칼리가 5고, 그러니까 얘는 방전 시간이 10이고요. 전교 용량이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치니까 10A에다 80도 하니까 90A가 답이 됩니다. 이 정도는 다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 그림과 같이 원뿔 밑면의 거리가 8m, 반지름이 10m, 1571대 강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기가 12m니까, 그죠? 12m니까 여기가 얼마죠? 그러면, 요게 6m죠. 그러면 6, 8,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그쵸? 10분의 8이 되니까 0.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원뿔이니까, 그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원뿔이 아니고 또 다른 말로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원뿔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원뿔일 때 입체각이니까, 그때 강도 I는 입체각당에 대한 광속이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뭐 F값을 직접 줬잖아요. 그죠? 줬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2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게 얼마죠? 0.8이죠. 에다가 F가 얼마? 1570인데, 여기서 아예 뭐라 하냐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3.114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출제자가 정확하게 친 거죠. 이럴 때는 이 파이를 무조건 3.14로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나는 3.14를 안 하고 나는 그냥 파이로 하겠다. 그러면 이 값이 1251인가 2가 나와요. 그럼 틀린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질의했던 게 파이는 3.14인데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파이로 놓습니다. 3.14 안 넣어서 약간 다른데 어떻게 되나요? 예, 틀립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조건이 딱 줄 때는 이걸 꼭 이걸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1250만 답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이제 간연도에 나왔던 문제죠. 사실 이건 산업기사보다는 기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공칭변류하고 이제 측정변류기가 있는데 여기에 비오차율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오차는 뭐냐면 항상이지만 측정의 공칭의 측정이거든요. 곱하기 100입니다. 이것도 원래 이제 외워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공칭은 100대 5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100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측정을 해요. 400A인데 2차 측이 10A죠? 그래서 측정 전류는 얼마야 돼? 400대 10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측정 전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고 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답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절대값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25% 하면 안 돼요. 나온 대로 그냥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아마 요것도 제가 알기로는 기사에서 넘어온 거예요. 30cm 완작선수의 전구, 여기서 반구하고 전구가, 여기서 좀 헷갈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휘도, 천장 등 효율이 0.75다. 강소, 원래 이제, 휘도 구할 때는 어떻게 하죠? 원래는 면적에 대한 광속을 나누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F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휘도에다가 S를 곱하면 돼요. S제곱 또는 A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S를 면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파이 R 제곱이잖아요. 면적 구할 때. 그죠? 전구니까. 그래서 파이 R 제곱 또는 이제 파이에다가, 만약에 지름 나오면 2로 나누면 되고, 요게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적을 구했어요. 자, 이랬을 때에, 0.94를 곱하니까 얼마 나오죠? 1328.894 루먼이 나옵니다. 자, 여기인데 이제 효율 좋죠? 그러니까 기구를 사용하면 또 기구만큼 기구 사용하면 강속이 덜 나오죠? 그것까지 보호를 해야 되니까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기구 효율이 0.75가 되니까,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효율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F값을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0.75를 나눠주니까 1772.86 루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R 곱하기 S인데, 요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는 이렇게 해서 R 곱하기 S 이렇게 하면 되죠. 이놈을 원래 곱하는 거죠. 자, 아니면 뭐 요걸 적용 안 하면 여기서 효율까지 광속이 나와야 되니까 나누면 된다. 아니면 요 정확히 하면 여기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묶어서 해도 되고 이렇게 나눠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15번은 다음 명칭을 쓰시오. 여기 보면 HFIO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설비에서 나온 거예요. 설비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HFIX가 있고 IO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X가 들어가면 저독소 난용 가교가 들어가요. 그죠? 가교가 들어가면 X가 되고 O가 들어가면 가교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PNCT, 고무줄은 캐피탈 케이블인데 아마 이거 맞으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설비에서, 그러니까, KC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간연도 풀 때 반드시 설비하고 전력을 쭉 읽어봐야 된다. 그런 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마 이거, 근데 뭐, 설비에서 필기할 때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필기 붙은 지 한 2달, 3달 넘으면 까먹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읽어봐야 된다. 관, 트렁킹, 덕트 공사, 덕트라고 되는 경우가 있고, 덕팅이, 정확히 얘기하면, 덕팅이죠, 덕팅. 근데 덕팅 공사다라고 하죠, 원래는. 케이블 덕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문제 관계없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덕트 공사는 플로우 덕트, 셀룰라 금속 덕트가 있고, 트렁킹이 뭐냐면 몰드 공사 얘기하는 거죠. 몰드 공사인데 합성 수지 몰드, 금속 몰드가 있고, 자, 그 대신 이제 거기에 추가된 게 이놈이죠. 트렁킹. 뚜껑이 이제, 근데 덕트인데 뚜껑이 열린 거를 이제 트렁킹. 근데 뚜껑이 일청이다 그러면 덕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 덕트는 뚜껑이 열리지 않는 구조, 그 다음에 트렁킹은 뚜껑이 열린 구조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두 개 쓰면 됩니다. 이건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거 뭐 제가 볼 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논리식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정규반 수업할 때도 여러 번 했던 건데 가로 있는 것도 해봤고 가로 없는 것도 해봤고 난두도 해봤고 노화도 해봤잖아요. 제가 난두를 한번 찍었는데 글이 달렸어요. 노화가 나왔다고. 그래서 노화로 급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앞에 찍었던 건 A 플러스 B로 했던 거였는데 가로까지 있다 하니 그대로 해드리죠. 1번 논리식을 로직 시퀀스로 나타내세요. 그럼 절 늘 하는 게 가로 안에 있는 거 먼저 하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걸 만들겠습니다. A 플러스 B OR 게이트. 여기에 C의 바라고 하는 얘가 AND 게이트가 돼 있으니까 C에 낫 게이트 하나 달아서 AND 게이트로 묶으면 여기가 출력 X다. 이게 소문제 1번이 되는 거죠. 로직 시퀀스로만 만들어줘라 라고 했으니까 1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은 이걸 노화로 하라고 했어요. 그럼 노화로 하는 거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편의상 투입력 노화 게이트예요 라고 하면 오화에 법을 붙여줘야 노화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드모르간 정리 때문에 얘하고 같은 게 뭐였죠? 그렇죠. 요렇게 바뀌는 거죠. 머리, 다리, 꼬리로 나눠서 세 부분이 다 바뀌는 거.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A 플러스 B의 전체 부정이다라고 하면 드모르간 정리에 의해서 A바 도트 B바가 되니까 A바 B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같은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같아야 되는 게 뭐냐면 편의상 원입력 노화라고 하죠. 난드를 그리면 안 되죠. 편의상 원입력 노화 게이트라 하면 이렇게 생긴 걸 터인데 이게 낫 게이트랑 같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얘도 A 플러스 A의 부정이다라고 하면 결국 A의 부정과 같아지니까 낫 게이트랑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방법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출력을서부터 바라봤을 때 AND 게이트가 나와 있으니까 이 형태를 쓰란 얘기예요. 그럼 뒤쪽에다가 버블을 붙여라. 근데 갑자기 내가 부정을 해버리면 식이 틀어지니 부정의 부정을 해주면 부정 없어지는 거고 노화 게이트 하나 결국 얘랑 같은 녀석은 A와 B 플러스 노화 게이트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C가 다이렉트로 또 노화 게이트가 돼주면 이게 출력 X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버블을 이용하는 방법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할 수 있고요. 아닙니다. 저는 다른 방법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방법도 있죠. 뭐 원식이
A 플러스 B 가로를 닫아서 C에 바였기 때문에 여기에 투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노아 게이트다라고 하면 플러스만 남기고 도트라고 하는 곱하기가 없어져야 되니까 이쪽 A 플러스 B가 가로로 하나의 묶음이죠. C의 바가 하나의 묶음이니 여기를 잘라낼 수 있다. 그렇다면 얘는 부정의 부정, 부정. 여기 가운데가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실 거고 여기가 바의 C니까 바바는 없어진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은 제가 여기를 먼저 그릴까요? A 플러스 B의 바. 그럼 A, B를 플러스하고 바라고 하는 거 버블로 표현하면 되죠. 거기 바바는 없어졌으니까 더하기 C잖아요. 여기 더하기 C 이렇게 하면 더하기 C까지 했어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전체 부정이 있으니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했었던 문제고 한동안 유행 타는 문제여서 무조건 보험 삼아 가져가야 된다라고 정의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는 맞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18번 문제. 마지막 18인가요? 하나 더 있죠? 그림이다. 물이다 파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인입구에 사용하는 개팩이다. 그러면 이제 인입구에서 떠오르는 게 뭐죠? 그렇죠. 달로기가 있고, ASS가 있고, 뭐 또 LBS가 있고, 인터럽터 스위치가 이렇게 등등이 있겠죠. 근데 인터럽터 스위치는 뭐 거의 안 쓰니까, 뭐 LS도 마찬가지고, 근데 LS는 보통 66 이상이니까 없어지는 거고, 여기 인입구까지 되고 부화질로 개폐할 수 있다. 그러면 달록이 빠지겠죠. 얘도 안 되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정상 상태 투입 가능하고, 단락서 이상 전류가 투입 가능하면 특히 여기, 한류, 고장 전류는 차단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ASS는 가번을 잡을 수 있잖아요. 가번 고장이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ASS는 아니죠. 그 다음에 한령 퓨즈와 직전생한다. 이건 뭐냐면 퓨즈가 3개 중에 하나 끊어지게 되면 결상되잖아. 그래서 결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LBS밖에 없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고압 부하 개팩이 쓰시면 되고, 도메인에서 CT, 요거죠? 요 CTB를 선정하시오라고 했는데, 변압기 500짜리가 몇 대가 있죠? 하나, 둘, 3대 걸려 있죠? 그래서 전류값을 계산하면 되고, 거기에다 1.25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값 선정하면 되고, OCR캡 전류값 계산한 다음에 CTB 역수에서 1.5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개폐 서지 또는 순간이니까 이건 피레가 쓰면 안 되죠. 서지 흡수기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볼게요. 18번이 마지막 문제네, 그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LBS 부하개팩이 답이고 또는 고압 부하개팩이 또는 부하개팩이 전류 500짜리가 3대라 그랬죠? 누선 곱하기 26,900 1.25 47.27인데 땡큐 여기 보면 50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50대 5짜리. 사실은 이제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좀 보시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위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주셔야 돼요. 변압기 용량, OCR 탭, 전선 굵기, 맞아요? 이런 거 다 표를 좀 주셔야 돼. 표를 보고 골라야지 어떻게 외우게 합니까? 본인들도 변압기 표현 다 못 외우고 있잖아. 출제하시는 분들.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도 마찬가지야. 뭐 기사라고 뭐 다 하나? 그건 아니란 말이야. 지들도 표를 보고 설계해야지 무슨, 다 외우고 하나? 자동으로 다 프로그램 돼 있지? 그러니까 뭐 전수 굵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또 표를 주고 선택하게 해야지. 그걸 여기 또 AT, AF 선정, 그것도 표도 안 줘. 말이 안 되죠. 자기들도 모르면서 말이야. 제발 여러분들, 우리 출제위원께서 좀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를 좀 주세요. 이런 분들이 위대한 분이에요. 객관적으로. 본인들도 표준 용량 못 읽고 있으면서 수험생들한테 쓰게 하는 건 말이 안 돼. 응? 꼭 제발 좀 주시고, 어떤 분은 발전기 표준 용량을 쓰래. 죄송합니다만 뽕이다. 발전기가 킬로와트가 케이블인데 얼마 어려운데 그걸 표준용 선정에 표도 안 주고 말이야. 이 뽕이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남북이 통일 안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좀 수험생들 객관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는 표를 주고 표를 보고 선정하지 어떻게 그거를 암기를 하게 만들어 그래. 말 같은 소리하고. 감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감리. 본인들 감리 다 못 읽고 있으면서 막 쓰라고 돼 있어요. 이런 감리 문제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류 계산해야 되죠. 전류값 계산한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요거 나온 값을 뭐 1.25 나누면 그대로 나오겠죠. 그다음에 50대 5 역수 구하면 되고 여기서 선정했으니까
그다음에 1.25배 하라 그랬죠? 그래서 5.672에서 이제 6A 선정. 이것도 마찬가지야. 좀 OCR 탭을 안 줬어요, 이번에. 그죠? 이 OCR 탭도 좀 주셔야 돼. 여기다 OCR 탭에서 뭐 2, 3, 4, 5, 6 이렇게 주고 선정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도 사실 훌륭한 분이 약간 아니에요. 그죠? 훌륭한 분 되려다가 약간 덜 됐어요. 자, 서집스키 답하면 됩니다. 한 문제가 더 있나요? 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네요. 3상 261제 20kW 0.6에서 0.8로 간다. 여기 델타 결선 딱 밀치고 간연대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상 문제, 그죠? 그 고빈출 문제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콘덴스 용량 구하시오라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탄젠트는 뭐죠? 코사인의 사인이죠? 이런 건 뭐 다. 이렇게 하면 되고, 0.6에 0.8, 0.8, 0.6, 11.666, 67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일 때 정전 용량, 원래는 이제 3오메가 C2 제곱이죠? 근데 이제 델타 결선이니까 3오메가 C하고 V가 같죠? 그래서 C는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3이 6파이인데 요 파이를 3.14로 하지 말고 파이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마이크로페롯이니까 10의 6승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57.963, 250.96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지 기사 문제에서 몇 개 더, 3개인가 갖고 온 바람에 좀, 특이한 문제가 있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회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